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허브균제TV의 한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우리 재료 브리핑 2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2탄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첫 번째 모멘텀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래나 저래나 원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게 사실 어떤 이유, 저희가 왜 지속적으로 동일한 모멘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지 브리핑을 드리자면, 이 테마 자체가 결국 테마는 기대감이지 않습니까? 기대감이라는 건 거품이 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뜻합니다. 그리고 거품이 빠질 때 주가는 폭락합니다. 그죠? 이 원전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한정판을 하면서 언급했던 이제 재료들을 이제 과연 몇 번이 나왔을까를 해보면 거의 원전, 대북, 친환경 이쪽이 아마 좀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. 근데 그만큼 시장에서 돈도 많이 쏠리고 있고 실제로 이슈도 계속되고 있고 그 테마의 연속성도 딱딱딱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테마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건드려 주는 거죠. 그 중에 지금 원전이 어떻게 보면은 또 저번 주에도 굉장히 핫했었고 또 주말에도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예전에 코로나 사태 때 진단키트 기업분들이 진단키트 정말 잘 팔릴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었는데, 기대감이 끝나고 나서 실제 매출과 영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기업들의 실적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됐어요. 그게 테마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나중에는 실적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라가졌죠. 지금 이 원전이 동일한 포지션입니다.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주식군들이 이제 실제는 체코 수주권, 폴란드 수주권 실제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, 실제 대한민국 내 기업군들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테마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연속성을 가진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실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기업의 밸류가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는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. 이번에 폴란드 원전 수주권도 마찬가지로 65조 원 규모예요. MOU를 체결을 하고 세일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위기는 좋죠. 그렇다고 해서 수주가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. 하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제 팀코리아라고 해가지고 한수원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두산중공업, 대우건설 전부 다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놔가지고 국제 원전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원전이 대세이고 친환경 에너지에서 원전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테마가 아니라 이제 성장주들이 가치주로 변모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한 번씩 공부도 해보시고요. 그래서 관련주들 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, 역시나 원전하면 두산중공업이 그쵸. 그리고 한신기계, 에너토크, 한전기술 맞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, 사실 원전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한 10대 개 됩니다. 맞습니다. 근데 주식을 자주 보시는 분들, 이제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돈이 원전주 안에서도 엄청나게 몰리는 그런 종목을 일단 대장주로, 무조건 만약에 원전을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대장주,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는 두산중공업이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. 맞습니다. 일진파워라는 종목도 왔다 갔다 하고 한전기술로도 왔다 갔다 하고 두산중공업도 왔다 갔다 하는데, 결국 그 탑3 추려서 이제 그 안에서 원전 관련주를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원전이 말씀하신 대로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 실질적으로 이게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지만 이 친환경이랑 또 엮여버리니까 이게 테마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. 맞습니다. 우리가 전기차, 수소 이런 것처럼 원전도 테마가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원전은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의 개화이지 않습니까? 이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새로운 산업의 기하이기 때문에 30년 먹거리다라는 점도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모멘트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돈을 밀어넣고 있을 때 과연 어느 종목군들의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지 좀 순매수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. 먼저 기관들이 좀 순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을 보면은 첫 번째 카카오 게임즈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에코프로비엠, LNF, 아프리카TV,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있는데 엄청나게 겹친다 이런 느낌은 좀 없어도 섹터마다의 그 명확한 이유가 있고,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지금 대장급으로도
손색 없는 종목들로 기관들은 돈을 밀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번에 뭐 NC소프트가 신작을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는데,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 그룹들도 지금 뭐 반등을 좀 잘 해주는 상황이고, 또 이슈도 있었고, 또 게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작 출시라든지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, 또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가 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에코프로랑 좀 같이 움직이죠.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LNF 역시 전기차 쪽,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더라고요. 장난 아닙니다. 네. 네. 근데 뭐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엔터 회사들이 뭐 SM도 있고 뭐 YG도 있고 뭐 JYP도 있고 하는데, 원래 JYP가 좀 강하게 가다가 또 YG로 또 수급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시속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섹터군들을 보면 엔터, 게임, 2차 전지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하고 부각을 받는 이유도 실적 이슈도 있습니다.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예상 시장 컨센 대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었고,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줄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기관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도 거의 기관들이랑 동일한 포지션이죠. 뭐 그죠.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, LNF, 골프존, 뭐 카카오 게임, 이제 펄어비스인데, 결국 이들이 돈을 몰아넣고 있을 만한 기업군들은 결국 예전에 부각을 받아줬지만 그 안에서 실수혜를 받는 기업군들이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상당히 많이 부각받는 이제 아웃도어 스포츠 중 하나죠. 그렇죠. 뭐 지금 뭐 의류, 뭐 소비, 뭐 골프, 뭐 여행 이런 쪽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, 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확진자는 뭐 줄어들 생각은 일단 안 하고는 있습니다만, 어쩔 수 없다, 같이 가야 된다,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돌아가자 했을 때 이제 여가, 그리고 뭐 옷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한 번 더 수혜를 받는 모습이고,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의류 소비 쪽이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에코프로비엠은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는 회사인지,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님이 인터뷰를 굉장히 자주 해요. 언론에 좀 많이 하시는데 막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명확한 좀 청사진을 가지고 어떠어떠한 근거로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매출을 낼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좀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, 역시 에코프로비엠, 에코프로 이 기업도 공부를 무조건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좋습니다. 저희 뭐 한정판 두 번째 모멘텀은 간단하게 원전 그리고 메이저들이 순매수하는 기업군들을 같이 알아봤습니다.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. 다음 주에는 더 매력 있는 한정판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